네, 이제 잠시 후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소환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출석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각이 9시 35분입니다. 이제 10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는 9시에 출석이다, 10시에 출석이다로 신경전을 이어가다가 10시로 일단 조율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방식을 놓고서는 공개 출석인지 비공개 출석인지를 놓고 신경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수사의 시작 단계에서 그 방식에 대해서 시간이라든가 혹은 이 출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예. 시간 같은 경우에야 이제 10시로 조율이 되긴 했는데 일단 출석을 비공개로 할 것인지 혹은 공개 상태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결국에는 협의점을 찾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명예의 문제라든가 혹은 인권의 문제 차원에서 비공개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특검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제 조율이 조금 힘들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조사는 이제 특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특검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제 소환 요구에 앞서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사실 이런 오늘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만약이라도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여기에 조사에 불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이제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했을 때 모습을 보면 지상으로 출석을 해왔었는데 이번 특검 출석에는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런 전 대통령의 출석이 공개가 됐을 때 그것은 명예적인 그런 침해가 될 수가 있다 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긴 한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기싸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환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사실 특검 측에서도 이런 점을 좀 의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느 정도 조율을 했지만 이런 출석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기싸움 측면에서 조금 협의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약 20분 정도 이후에 10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좌측이 지금 이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앞 상황이고요. 우측이 지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 앞 상황인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타고 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출석은 일단 하겠다라고 했는데 특검 측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은 어렵다. 현관을 통해서 출석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변호사께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입장은 다르지만 오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하셨는데 사실 입장 차이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발될 거다라는 전망도 많거든요. 그런데 좀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서 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물론 전망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출석 방식에 대해서 비공개 출석을 계속 고집을 했을 때 물론 특검 측에서야 어느 정도 그걸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수사의 대상이기도 하고 앞서 이제 특검에서는 체포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상당히 빠르게 강제 구인을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이제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혹은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사 전에 이미 또 특검 측에서 만약 오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강제 구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어느 정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만약 이런 출석 방식에 대해서 조율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측에서 이 특검의 그런 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오늘 소환 조사는 실제로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특검의 입장을 보면은 뭐 특혜는 제공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입장, 특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충분히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나. 일단 특검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특검 법을 보더라도 이런 수사 과정에 대해서 또 국민들을 향해서 그 과정을 발표할 수 있는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도 이 특검에서는 이런 공개 출석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피해자들의 그런 출석 과정과 비교했을 때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평등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특검이 출발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수사 기관에서의 그런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소 불분명하거나 혹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특검이 출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특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출석 방식에 대해서 물론 조율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우려를 이제 불식시킨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그런 알 권리 보장 또 다른 사건들과의 그런 평등성 문제, 공평성 문제 등을 상당히 인식하고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기 위해 사저에서 출발을 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경호 차량으로 서울고검까지 이동을 할 것이고 주변 교통도 통제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자택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이용을 고수할 것이다라는 입장은 계속해서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속보를 잘못 전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출발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조사 시간이 20여 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위해서는 매번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특검에는 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가?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비공개 출석을 요청을 했었고 실제로도 이제 공개되지 않은 그래서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점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좋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출석을 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자체를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은 맞기 때문에 이번 특검 역시도 결국 비공개 요청을 일단은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된 그 재판에서는 공개 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이 특검 사건에서는 네. 역시나 이제 처음처럼 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이긴 하지만 그 밖에 외환 혐의라든가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조사가 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 역시도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출석을 일단 먼저 요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특검팀은 실무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 인력에 대기할 공간도 별도로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 영상 녹화 조사나 또 심야 조사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일단 영상 녹화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 녹화라는 것은 결국 그 자체로 증거로 쓴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조사 과정이 적법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추후에라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영상 녹화는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추후에 만약이라도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결국에는 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 등을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에서는 영상 녹화는 일단 실시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심야 조사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 심야 조사 그러니까 9시 이후의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다만 피의자나 혹은 변호인이 요청을 할 경우 혹은 뭐 동의 정도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심야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특검에서는 어쨌든 이런 심야 조사를 원할 수는 있습니다.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이제 외환 혐의라든가 혹은 뭐 지금 있을 그런 공무집행 방해 혐의, 증거인멸 교사 이런 다양한 쟁점들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루 만에 이제 조사를 끝낼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심야 조사를 통해서 시간을 확보하겠다라는 점은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원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진행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조사 절차에 심야 조사 절차에 응할 필요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심야 조사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조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게 수사 기간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불렀을 때, 한 번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최대한 많이 좀 조사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또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한 차례 정도밖에 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계속 거부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하게 해달라. 다만 뭐 심야 조사에도 어느 정도는 열려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오늘 조사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뭐 몇 시간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조사가 만약에 이제 심야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저녁 시간 이후 그러니까 9시 전까지는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 조사 시간이라든가 조사 일정에 대해서 조율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라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뭐 빠른 시일 내라도 다시 한번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뭐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고 다시 한번 소환 일정을 잡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런 협의가 일단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심야 조사 직전까지 9시까지는 일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만약이라도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동의를 하고 또 혹은 뭐 요청을 했을 때 심야 조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뭐 그래도 그러면 뭐 자정 정도까지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사는 한 번으로 끝을 내기에는 너무 그 사안이 방대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야 조사가 늦게까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추후에 또 소환을 하게 되는 그런 일정들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화면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심야 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자정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밤 9시까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단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소환에서 추가 소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도 좀 미지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오늘 조사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뭐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 측에서는 추가적인 소환 일정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뭐 이 점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당연히 인식은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정을 잡는데 다소 이제 협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소환 일정은 다시 한번 잡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일정도 그리 늦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사실 특검에서 뭐 체포영장을 먼저 신청을 한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청구를 했지만 기각될 것도 충분히 예상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 말은 결국에는 이 조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강제구인 등의 그런 절차를 우리는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반발은 혹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입장을 조금 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환 일정도 뭐 조만간 더 추가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 어느 정도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왜냐하면 강제구인이나 그런 강제수사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도 조금 협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석 시간과 출석 방식을 두고도 양측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사 시간 혹은 향후의 조사 일정 이런 부분을 두고도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첫 출석부터 그리고 출석을 언제 할지 시각이라든가 혹은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런 추가 조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협의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조사 일정을 잡는 것부터 해서 이 조사 시간이라든가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호 차량이 지금 출발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온 상황인데요. 경호 차량으로 서울고등검찰청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출발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경호 차량이 나갔다라는 속보가 나온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걸로 추정이 되는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서울고검까지 약 한 4분에서 5분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부터 한 2분에서 3분 정도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그 앞에서 좀 대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입장을 한다면 바로 좀 이제 변호인 측과 특검 측의 어떤 협의가 이어지는 건지 어떤 식으로 좀 협의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사실 저도 이런 출석 과정에서부터 뭔가 서로 잡음이 있거나 혹은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오늘 출석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어떻게 입장을 서로 조율할지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일단은 예상을 하자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출석 방식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된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이 조금 대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검 측에서 어쨌든 수사 이 인력들이 일부 그런 상황에서 좀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긴 하겠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좀 출석 방식에 대해 결국에는 좀 타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그러니까 서울고등검찰청 그 정문 내부에 차량이 진입하는 통로로 보이는 거죠, 변호사께서 보시기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뭐 지상을 찍고 있는 네.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으로 간다면 저 길을 통해서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 차량이 아마도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갈 것 같지만 혹시 포토라인이 있는 현관 쪽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측 수사기관 측에서도 그 상황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 내부에는 가림막이 설치가 됐고요. 또 9시부터는 청사 건물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 기자실 출입도 통제된 상태다라는 게 내용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법원 삼거리를 지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서 이제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토라인의 설치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한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지하 주차장 2층으로 가는 게이트는 차단을 했고 지하 1층으로 가는 곳에는 차단막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글쎄요, 차량이 들어온다면 어디에 멈출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뭐 저도 서울 고검에는 그렇게 자주 갈 일은 없고 예, 지금 차량의 모습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대문은 통과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문을 통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시각 서울고등검찰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가 지금 들어왔고 네,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들어와서 길목에 잠시 차를 정차한 상태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약 5, 6분 뒤면은 10시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량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공개 출석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이번 소환에 공개 출석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특검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적인 출석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언급이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까지의 그런 재판 출석 과정에서도 사실 매번 출석 시마다 어떠한 입장 표명이 있을지를 지켜봤었지만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출석이 진행되었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번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뭐 이 사건 내용이나 혹은 특검의 조사 내용에 예.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 출석으로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결국에는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특검에서 상당히 좀 강경하게 자신들의 그런 수사 방식에 대해서 표명을 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결국에는 체포영장 청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데요. 한번 현장 함께 보시죠.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도 진실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고 나서 청사로 들어가는 과정에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을 했고요. 앞서 이제 질문을 좀 이어가자면 먼저 변호인단이 탄 차량이 들어왔고 지상으로 갈지 지하로 갈지 정해지지 않고 잠시 정차했다가 지상으로 이제 바로 올라가고 그 차량을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와서 조금 전의 모습, 출석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글쎄요, 어떤 협의 과정이 사전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내부 과정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추측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라도 윤 전 대통령 측과 또 특검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거의 뭐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잠시 뭐 정찰을 하긴 했지만 정문으로 들어간 상황을 보면 이런 조사 과정에 있어서 뭐 직전이라도 좀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워낙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쭤보고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함께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분 전쯤 서울 고등검찰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고 자신의 친정이나 다름없는 검찰청, 서울 고등검찰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 화면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고등검찰청 안으로 진입을 해서 조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을 텐데 뭐 어떤 절차가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름부터 해서 뭐 직업이라든가 혹은 그 밖의 개인적인 그런 인적 사항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질문들이 하나하나 이제 차례대로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조사다라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상의 경우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이제 조사 주체와 티타임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왜 듭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이 특검 자체가 상당히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이를 두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법불하기 그러니까 뭐 법은 이런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또 천명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조사 전에 뭐 가벼운 티타임을 갖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혹여라도 이제 그런 점들이 외부에 드러났을 때 국민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상당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따라서 예우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뭐 문제 제기가 되거나 혹은 이 그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점들은 많이 신경을 쓰고 배제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계속해서 신경전이 이어졌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지만 일단은
공개 출석으로 입장을 굳히고 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뭐 조사의 방법이나 질문의 방법 또 휴식을 보장할지 여부나 뭐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하나하나 좀 신경전을 걸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전까지의 그런 수사 과정이라든가 혹은 재판 과정을 보더라도 그래 왔기 네. 때문에 이번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뭐 휴식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특검 측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출석 과정은 물론 뭐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의사가 조금 그런 조율이 되지 않은 점이 있긴 했지만 이제 휴게 시간이라든가 혹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 등은 뭐 마찬가지 그런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되고 그런 것들은 또 다 보장이 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뭐 휴게 시간 등과 같은 그런 요구에 대해서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뭐 그 점에 대해서는 특검도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이런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보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나중에라도 주장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좀 예측을 하면서 이런 요구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들 수용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번째 특검 조사를 위해 고등검찰청 형관을 통해서 공개 출석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온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특검 앞에 포토라인을 통과했다. 원래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선회해서 포토라인을 통과해서 들어갔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간 상태이고요. 만약에 조사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저희가 또 속보를 통해서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곧 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도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특검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부탁드려볼게요.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소환 통지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라든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 대통령 경호처를 통해서 그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된 그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그런 교사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점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것들은 이제 소환 통지를 하면서 적시를 한 요지에 해당을 하고 예. 그 밖에 이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에서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적인 한계상 오늘 그런 내용들이 조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더라도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 혐의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외환 혐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외환 혐의라는 것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그런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 북한 측에 뭐 군사적인 도발을 시행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혐의점을 입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나 오늘 혹은 앞으로의 조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쟁점이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일단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에도 다른 혐의에 대한 질문도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 다만 외환 혐의까지 다뤄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소환 조사로는 부족할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조금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답변 거부를 계속 이어간다면 특검 조사가 오래 이어지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특검팀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것을 막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의자로서 보장을 받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을 사실 뭐 직접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고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질문들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설사 이제 앞으로의 뭐 남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할 것이다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준비된 질문들은 모두 소화를 할 것인데 왜냐하면
물론 대답은 없다 하더라도 이제 특검 측에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그것을 서류화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라든가 혹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이라도 특검에서 뭐 구속 등과 같은 그런 강제 구인을 또다시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 앞서의 그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혹은 도주를 할 우려가 보인다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뭐 이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특검에서는 그것들을 기록해 가면서 준비된 그런 질문들을 모두 소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특검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하 출입구를 통한 출석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입장을 바꿔서 포토라인에 서서 직접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조사에도 어떤 방식으로 응할지도 여러 가지 논의를 변호인단과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일단 뭐 언론에 밝혀진 내용을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알고 있는 것들 진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네.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또 한편으로 관측하는 것처럼 진술 거부권을 전면적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진술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그러한 전략을 조금 검토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지금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 뭐 이 부분 진술을 아예 거부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진술을 할 수도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이것을 방해하라 혹은 저지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 또한 당시의 영장 집행은 부적법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이 가능하다. 뭐 그 밖에 예를 들어 외환과 관련된 혹은 뭐 내란과 관련된 그런 혐의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비교를 했을 때 아예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도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긴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하는 방식 또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방식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전략을 가져왔다면 글쎄 좀 얼마나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특검 측에서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이번 이 조사 외에도 그 전에 뭐 공수처에 있었던 그런 조사라든가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전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아무래도 의미 있는 그런 진술을 직접 듣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당연히 전망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특검에서도 이 대답에서 이 진술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고 혐의점을 포착한다라기보다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증거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의미 없는 진술이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도 앞으로의 그런 수사 과정에서 뭔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수준일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제적인 수사까지도 전제를 하고 있을 때 만약 이런 진술을 거부하고 혹은 의미 없는 진술만 반복된다라는 점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 점을 또 토대로 해서 강제적인 수사 방식을 고민할 수도 있는 또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는 점을 그 정도를 조금 인식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는 이제 법원에서는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해서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출석은 하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를 한다거나 조사다운 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강제 수사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제 앞서 이제 영장이 기각된 그것은 이제 체포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에 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었기 때문에 일단 기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앞으로 특검 측에서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체포영장에서 나아가서 이제 구속영장을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금 예측하기에는 조금 많이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일단 뭐 추후에 검토할 수 있는 카드는 당연히 구속영장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앞서 출석을 했다, 조사에 응했다 하더라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혹은 진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않다. 그런데 반면 확보된 그런 증거들을 봤을 때 혐의는 충분히 입증이 된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면 이제 그때 가서는 뭐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기각됐던 체포영장과는 그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유들이 충분히 입증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영장 발부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에서는 이런 강제 구인 중에서도 이제 구속영장 등의 청구까지 고려를 하면서 이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내란 특검을 포함해서 3특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여기에서 정당한 소환에 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의 소환 조사도 별다른 갈등 없이 다 좀 응하겠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단추가 결국에는 특검에서 요구하는 방식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그런 출석이 있을 경우에도 뭐 이번만큼의 그런 갈등은 없지 않을까.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뭐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점은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또 계속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조사 이전에 예를 들어 이전의 조사 내용을 봤을 때 조사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혹은 조사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의 뭐 반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검에서 출석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힌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지금 오늘 있었던 이런 방식대로 출석에는 결국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개 소환에 반발을 했지만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 또 공정한 수사에 의문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응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변호인단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석은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들은 쭉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처럼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출석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사실 보여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공정성 문제라든가 혹은 뭐 인권 보장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사실 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제기를 할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을 할 수 있는 혹은 반발할 수가 있는 거의 사실상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사실 뭐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 10시가 조금 되기 전 시각에 서울고등검찰청에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소환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진실을 밝히려고 조사에 응했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피의자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속보도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답변을 할 것인지 조사에 어느 정도 태도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사가 시작했다라는 속보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출석을 한 지 지금 한 10분 정도가 조금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조사가 직접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보통 통상적인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뭐 출석은 했지만 조사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변호인들의 그런 신분을 확인을 한다든가 혹은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한다든가 해서 조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각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조사를 시작하기에는 또 충분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이제 흘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작 자체는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을 봐도 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이제
앞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면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언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면 원활히 흘러갈지도 좀 궁금한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휴식 시간 보장 같은 경우에 피의자가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다 들어줘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좀 정해진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휴식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임의로 일단 수사기관에서 뭐 피의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수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너무 자주 그런 휴게 시간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거절을 하고 조사를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휴식 시간을 할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정도의 그런 조사가 있으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는 휴식 시간이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뭐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과정이다 혹은 요구가 지나치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더 두고 휴식 시간을 보장을 그때 가서 해주는 방식도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뭐 휴식 시간이라든가 혹은 뭐 조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변호인 측에서도 이 조사 질문 내용들을 보면서 약간의 문제 제기를 중간중간에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뭐 해당 질문은 지금 뭐 혐의와 무관한 질문이다. 혹은 해당 질문은 뭐 피의자의 그런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뭐 변호인 측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게 방식이라든가 혹은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 방식 혹은 질문 내용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세밀한 그런 반박이라든가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낸 것이 왜곡된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이제 방식을 두고 좀 신경전을 벌일 때 공개 소환은 수사관인 정치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본격 조사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짧게 보자면은 앞으로의 뭐 추가적인 조사,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부당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점들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론을 조금 의식한 그런 주장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안이 민감한 그런 쟁점들이다 보니 외부에서 그러니까 여론이 또 끼칠 수 있는 영향 역시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불공정함을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또 앞으로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조금 더 멀리 보자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됐다라고 했을 때 기소까지 되고 또 재판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또 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변론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수사의 부적절성 혹은 뭐 부당함을 주장을 하면서 추후에는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수사의 부당함을 문제 삼으면서 변론 방식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란 특검이 출범한 지 16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고 잠시 후에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지서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아까 이야기하신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조사에서 이 혐의만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소환 통지서에 적혀 있는 혐의 사실이 조사의 중심이 되는 것은 맞긴 한데 뭐 실제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더 추가적인 혐의라든가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이 충분히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시된 그런 혐의는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이긴 한데 뭐 그밖에 이제 다른 쟁점들 뭐 외환과 관련된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도 뭐 시간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밖에도 지금 뭐 국무회의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자, 오전 10시 14분 지금부터 약 4분 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14분에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특검 측의 입장이 조금 전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이제 들어간 지는 조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예측하시기를 티타임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가졌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 14분 정도 시간은 어떤 특별한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간이긴 합니다. 이제 통상 조사 시각이 정해지긴 하고 뭐 출석을 했을 때 뭐 10분에서 뭐 몇 분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은 결국에는 뭐 신분을 확인을 한번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혹은 뭐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그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할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변호인이 조사
직전에 이 의뢰인과 함께 조금 더 논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할애가 되는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10분 조금 남짓한 이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정리를 하는 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한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이외에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아까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좀 특검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볼지 한 번 더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 외환 혐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될 수 있는 그 사유를, 그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 등을 보내는 등 이런 군사적인 도발을 했다라는 그 의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오늘 혹은 뭐 앞으로의 그런 조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질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예.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런 군사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질문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이제 이 질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을 아예 거부하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대면 조사가 시작이 됐고 체포 저지부터 조사할 듯이라는 속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체포 저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나는 당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뭐 여기에 대한 저지를 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러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은 결국 이 경호처가 대통령의 그런 경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했던 것뿐이다. 라는 정도의 진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짧게 말하자면 자신은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경호처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 정도의 이제 진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당시의 체포영장은 부적법한 것이었다라는 네. 점을 다시 한번 여기 조사에서도 언급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시를 한 적은 없지만 나아가서 당시의 영장 집행은 불법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경호처의 그런 직무 수행은 적법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진술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존 자신의 그런 입장을 반복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특검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사실 이제 오늘 피해자 신문을 진행을 하면서 어떠한 뭐 대답을 의미 있는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선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 자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것 자체가 반드시 이제 거의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이고 결국 이제 특검에서는 관련된 다른 증거들, 다른 증인들의 진술들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당시에 이런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떤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외부에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물증들과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경호를 수행했던 그런 관계자들의 진술이 네.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검토는 뭐 앞으로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조사 내용보다도 결국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뭐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보했던 그래서 넘어져 왔던 이 증거들을 분석하고 앞으로도 이런 증거들의 분석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증인들의 확보 이런 부분들에 더욱 집중을 해서 이 객관적인 증언 혹은 자료들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관련된 다른 증인들이나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이 부분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은 앞서 이제 경찰에 의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됐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 앞으로 뭐 신병 처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일단은 뭐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 사실 바로 뭐 강제적인 그런 구인을 거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의적인 수사, 그러니까 소환 절차를 통해서 추가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뭐 그동안 일단 출석들은 해왔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변동 사항이 없지 않을까. 따라서 강제 구인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른 시점이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하기에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예. 뭐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혹은 뭐 최상무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이 비상계엄 과정에 상당히 깊이 관여를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와서는 강제 구인도 조금 고민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12월 3일 당시에 이 관계자들, 그러니까 뭐 한덕수 전 총리 등이 상당히 관여를 해왔다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돼서는 사실 임의적인 소환 절차보다도 강제적인 구인까지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그때 가서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지금 공개 출석을 오늘 했고 조금 전에 했고 그리고 10시 14분부터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께서 오늘 조사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정말 맞았습니다. 뭐 큰 대치 없이 윤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을 하면서 조사도 예상보다 그렇게 쉽게 시작이 된 상황인 건데 아까 언급을 하신 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둘 텐데 아직은 조금 이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하셨어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시간 조사랄까요? 영장을 좀 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 특수공무원 집행 방해라든가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오늘 첫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서만으로는 지금 시점만으로는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뭐 중요한 것이 뭐 혐의의 중대성도 있긴 하지만 그 밖에 증거인멸이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조사에서 출석을 한 상황을 봤을 때는 증거인멸을 주장하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입증을 할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에 신속하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많이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오늘 조사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다른 그런 증거들을 비교하면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조금 더 높아졌다.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뭐 진술을 거부하거나 혹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이제 쌓였을 때 그때 예. 가서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좀 고려할 만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이제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당시를 보면은 조사를 위한 영장이라면서 신병 확보 자체보다 조사에 방점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차례 소환 조사도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소환 조사가 앞으로 추후에 이뤄진다면 몇 차례나 혹은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적어도 횟수는 뭐 두세 차례 이상은 좀 소환이 시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쟁점 자체가 많기도 하지만 입증을 하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의미 있는 대답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 필요한 그런 질문들 내용들은 상당히 방대할 것이고 이런 점들을 다 질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차례 이상의 소환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환 일정도 상당히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시간을 상당히 여유 있게, 조사 기간을 상당히 여유 있게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가 일단 지금 오늘 이 소환 과정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앞으로의 그런 소환 일정에서도 결국에는 특검 측의 입장을 수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도 빠른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소환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검이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란 특검은 함께 출범한 김건희 여사 특검, 순직해병 특검보다도 더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로 신병을 묶어두었고 노상원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고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 중인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수사 중이었던 그런 혐의자들 혹은 수사를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 일단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밖에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수사에 그런 역량을 쏟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도발을 유도했다라는 이 혐의 자체가 무척 무겁기도 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의혹입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사도 상당히 높은 그런 사안에 해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초기부터 상당히 힘을 쏟지 않을까. 이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군사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법리적으로도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또 수사의 그런 범위 역시도 넓어질 수가 있는 그런 쟁점이다 보니까 초기부터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출석과 관련해서 저희가 출석 장면부터 앞으로의 상황까지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